안녕하세요. 저는 산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던 시기에 혼자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곳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잘 알아요. 예전에는 망나니처럼 행동했던 전 남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언젠가는 제 이야기도 공개하고 싶었지만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해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바빠지면 지금 이 순간이 제 이야기를 전할 때일지도 모르겠죠. 제 이야기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 이혼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제 엄마와 둘만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혼 전부터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운영하시면서 힘들게 일했어요.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엄마는 열심히 일하셨죠. 아버지가 계셔도 안 계셔도 우리는 언제나 엄마의 노력으로 괜찮았어요. 하지만 가정 상황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가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돈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고 많은 물건들을 이웃에게 받아와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엄마가 제게 가장 소중했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엄마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생각을 해온 이유가 있었죠. 어릴 적 우리 집을 자주 방문하시던 할머니께서 항상 엄마에게 재혼을 권유하셨어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어. 집안도 좋고 남편 후보도 예쁘게 생겼어. 너도 만나보면 마음에 들 거야. 일단 만나봐. 결혼은 한 번 실패해도 충분해. 무엇보다도 너는 혼자서는 안 돼. 난 너를 시골에 데려가서 잘 키울 테니 엄마는 재혼을 준비해. 엄마는 다른 남자 필요 없어. 가희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회의적이었고 할머니는 안타깝다며 이야기를 끝맺었죠. 번영문 번더너태 제가 앞서 진행대로 직역해보겠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딸이라도 남편에게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지내길 원했을 것입니다. 양녀도 제 눈에 아쉬웠을 테지만 천리멀리 제약에 자기가 낳은 딸이 먼저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당신이 나를 찾아서 마을로 데리고 간 거겠죠. 그러나 아마도 당신은 나를 직접 키워주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아마 권했을 겁니다. 좋은 집에서 다시 시집가면 학원에서 100원 또는 200원을 번 돈 모든 수고를 도와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나를 데려오게 했다는 연변을 거절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좋은 결혼 제안을 거절한 당신을 보면서 어릴 적부터 항상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무언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공부를 못했지만 수업 시간에는 잠들지 않고 딴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붕괴될 때도 전 그때는 조용히 학교를 다니면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방학 때는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랐고 집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수업료와 급식비를 내려는 제게 소중한 것들이었죠. 물론 제 고민과 고난도 있었지만 주변 친구들도 처음에는 제게 상치왔지만 이론에 대한 이해심과 한동안 지혜롭게 대응했습니다. 가난은 어렵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괴롭힘과 놀림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남았어요. 하지만 가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제 자신을 보고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생겼고 그 덕분에 항상 많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엄마의 가게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매출을 늘리는 일을 했고 그것은 엄마를 위한 제 작은 애정 표현이었어요. 엄마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아서 마음이 편했어요. 사실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성적도 항상 좋지 않았지만 늘 중간 정도로 버티며 힘들게 공부하고 수능 시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수능이 끝나자마자 진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많은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엄마를 도와드리면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열심히 모아왔던 돈으로 젊음을 보낸 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는 아르바이트만 하며 무작정 돈만 모았습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마사지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고 연차가 쌓이고 고객들을 모아가면서 나중에는 가게를 직접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이 분야에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밤낮으로 노력하여 습득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기술적인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사지를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읽혔습니다. 비나는 노력 때문에 채소는 몇 번이고 까져서 피가 나고 금세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제게는 훈장 같은 상처였지만 혹시 가게 고객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장갑으로 손을 숨기며 배움을 위해 하루하루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직원들에게 독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전 그렇게라도 빨리 배워서 언젠가는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어요. 온종일 다른 마사지사와 일정을 맞춰 가며 가게에 붙어 있다 보니 정작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엄마는 그때까지도 계속 학교 앞에서 분식을 팔고 계셨지만 흘러가는 3월로 점점 힘에 부처 하셔서 마감할 때만이라도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제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몇 년간 지인의 가게에서 일을 배웠던 저는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고객분들의 지명도 많이 받고 팁까지 받는 마사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 혼자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저는 오랫동안 걷어주신 지인분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엄마의 노점과 가까운 상가에 제 첫 가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랬던 제 꿈이었고 열심히 달려온 목표였기에 그걸 결국 이룬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하여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평생 내 돈으로 뭐 하나 사치해본 적이 없었는데 애써 이룬 가게를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작은 돈 한 푼도 없었고 사용하는 것도 벌벌 떨었던 제가 처음으로 큰 돈을 쓰게 된 것도 신기하게 불편한 마음 없이 쓰여져서 자식을 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첫 가게를 열었고 드디어 영업을 시작했어요. 엄마의 첫 번째 가게의 고사를 정성 들여 마친 후 주변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 함께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려 했죠. 대부분의 상인분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바로 옆에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과도 만나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사장님은 제 미래의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매우 친절한 얼굴에 사장님께서 저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있음이 편안합니다. 제일 궁금한 점은 음식점 사장님의 나이였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젊은 남성 사장일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있어 보이는 아주머니 사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동년배인 젊은 남성 사장이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처음 가게를 운영할 때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동갑동락인 만큼 의사소통도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마사지를 열심히 배웠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로 용기를 내어 가게를 차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가게 운영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게 운영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개점하다 보니 손님들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일이 손님을 기다릴 수 없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호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냉랭한 반응에 상처받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는 손님이 오시면 대접만 잘 해주면 되는데 가게를 운영하면서 받은 상처와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 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홀로 앉아 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전단지를 돌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계십니까? 점심 장사를 끝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래 전단지를 돌리고 계셔서 힘드시겠네요. 전단지 돌리는 일도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고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사장님, 처음 장사하시는군요. 그럼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좁아요?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 걸어온 사람은 바로 옆집 음식점의 사장이었습니다. 내 손에서 전단지를 뺏어가득 가져간 그 사장은 나를 대신해 거리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장님이 전단지를 돌릴 때 사람들이 먼저 와서 받아가기도 했고 나에게 보여지는 반응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나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여 남은 전단지를 다시 나눠주었습니다. 그 결과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은 처음부터 손님이 3명이나 오셨습니다. 옆집 사장님 덕분에라는 생각에 가게를 마치고 그 사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감사했어요. 제 대신으로 전단지도 나눠주시고 덕분에 오늘 손님 3분을 받았어요. 근처 상인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이웃끼리 돕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상인분들의 노고를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소송이나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무시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시끄럽게 해야 관심을 끌고 한다는 거죠. 사장님은 괜찮다면 점심시간이 끝난 후 전단지 좀 뿌려드릴게요. 저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하는 일이 있고 운동도 하니까요. 어머,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이걸로 상관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나도 가끔은 한가해서요. 그러니까 정비 안 하면 몇 번 우리 가게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유동인구를 봤을 땐 전단지 돌리는 게 좋다고 해요. 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나는 힘들었어요. 우리 집 손님들이 안 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옆집 상인분이 도와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고마웠어요. 그래서 항상 옆집에서 식사하면서 마사지도 해주며 친해졌어요. 부용 씨께서 가게 창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여자 혼자 하는 마사지 가게라서 별표 진정한 손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대부분은 처리했지만 한 번은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서운 상황에서 구조되었던 상황이나 감동적인 결말이 있으면 더욱 좋을 거예요. 어떤 내용을 보충해 드릴까요? 20살의 젊은이는 제때 맞춰 하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음식 장사의 꿈을 품고 여러 가게에서 일하면서 자신만의 가게를 차릴 것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음식 장사를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게 닮은 그의 삶에 공감을 느꼈고 항상 도와주는 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조급히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빨리 결혼하여 돈을 모아 어머니를 돌보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믿음직한 남편에게 훌륭한 일자리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장사는 항상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 건물들이 솟아나면서 남편의 경쟁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사가 어려워졌고 힘들어하는 남편은 돈을 벌겠다며 사업하는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남편이 음식 장사를 포기하는 것은 놀랍고 슬펐습니다. 항상 손님이 좋게 먹는 것을 보며 행복해하는 남편이 그것을 처음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노력하지 않고 번 돈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점을 폐업하고 남편은 중고차 사업을 한다는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잘은 몰랐지만 그 일도 아는 게 있어야 할 거고 직접 차도 확인하고 구매하러 온 손님들을 위도 맞춰야 할 텐데
그 모든 것이 처음인 남편을 생각하니 잘 해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겠다는 남편을 말릴 수는 없었고 아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위해 매일 정성껏 식사를 차리고 내조를 하고 있는 것밖에 없었죠. 게다가 동업하는 친구분께서 남편을 많이 도와달라는 의미로 가게 중간중간 찾아가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도 해주곤 했죠.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건지 남편이 중고차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집으로 자꾸만 경찰의 전화와 고소장들이 날아왔습니다. 계속되는 사건들에 저도 별일 아닌 남편의 말을 그냥 믿을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중고차 사업을 한다며 가짜 메모를 등록했고 그걸 보러 손님이 오면 강매를 시켰어요. 거기가 폐차 직전에 차량을 구입해 대출업체나 다른 중고차 사업자를 속이는 꼼수를 써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징역살이는 면하게 되었지만 고소의 재판까지 겪은 남편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어요. 당신 정말 왜 그래? 열심히 일 잘하다가 왜 갑자기 범죄까지 저지했냐고.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설령 어렵다고 해도 다른 프데이터. 사람들은 4살까지도 재산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음식점을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음식 판매량이 날마다 얼마나 되는지 돈이 될 것 같아. 친구가 사기일 줄 몰랐고 중고차를 정직하게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게 음식점 운영보다 더 이득일 것 같아. 음식점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당신만 믿으면 돼. 우리 늦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다고. 제 설득이 귀를 간직한 채 남편은 돈을 즐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의 노력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불량한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벌었어. 생활비 대신 돈을 들여도 어디서 온 돈인지 몰라 마음 놓고 쓰지 못했어. 정말 패망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더 노력해야 했어.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사업을 시작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나 봐. 좀 더 참아보자고. 모였기 때문에 난 내 남편이 그렇게도 행동을 하느냐 타고 다니는 것을 보여줄 수 없어. 내가 당신의 음식점을 차리겠다고 해서 다시 가게 해를 가라. 그런데 돈이 있다면 차라리 나에게 빌려주면 안 되냐? 어차피 다 줄 돈이면 내가 어떻게 쓰던 상관없잖아. 뭐, 당신 정말 걱정이 없는 일일 거야. 나랑 이장을 하고 싶어? 뭐, 이장하자고 하니까 아주 머리끝까지 기어오른다. 여자 입에서 이원이라는 소리가 쉽게 나와. 이게 정말 미쳐 가락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버렸어요. 머릿속으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엄마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처음 당하게 보는 폭력에 너무 놀랐어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자신의 말에 반항하던 폭언과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빨리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남편이 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했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음날 친정으로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던데 제가 신고할 때 경찰은 부부간의 문제로만 취급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렇게 승소했습니다. 이 남자는 오늘도 위협을 하려 하지만 처음엔 선한 사람 같았는데 남편과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주인공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전 남편의 잘못으로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그 결심을 굳게 세웁니다. 아들이 생긴 것과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이후 주인공은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게를 다시 연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문제로 많은 고민을 겪었지만 동창을 만나 우연히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동창과의 만남이 주인공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친했던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게 됐다. 서로의 소식을 물어보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는데 그 친구와의 관계는 중학교 때 서로 짝사랑을 해왔던 사이였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 뒤로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살아왔다. 오늘 만난 그 친구의 태도가 이상해서 혼란스러웠다. 이성적인 관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종이는 나에게 이야기할 게 있다며 고백했다. 나도 이혼했어. 과거는 지우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요즘 세상에는 이혼이 흔해도 과거는 중요하다. 상대방이 고민 중인 것을 이해하니까 안다. 우연히 들은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문제가 없다면 난 괜찮아.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을 왜 봐야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자. 나는 너와 연애하고 싶어. 그래도 나는 이럴 것은 괜찮다. 계속 그러지 마. 왜 너 자신에게 너를 가두려고 해? 나는 상관없어서. 나도 너와 사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잘 만나고 있어서 딱히 과거에 얽매일 일이 없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자는 지기의 말에 나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한참을 돌아 다시 만나 결심하게 되었어. 이제 우리는 다 자라든 든든한 성인이 된 지기 그렇지만 예전 순수했던 학창시절처럼 소박한 연애를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게 길을 보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세상의 전부로 여겨지는 지기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 없었어. 감사하게도 시댁 식구들은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랜 지기가 남편이 되고 미지의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벤처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가게를 차리게 되더라도 제 힘으로 하고 싶었던 저는 남편의 제의를 거절하고 일을 다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에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빚을 지는 것 같아 계속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잘 되어 꼭 이자까지 갚으라는 남편의 계속된 제의. 결국 못 이기는 척 도움을 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남편의 도움까지 받아 어렵게 다시 시작하게 된 가게인 만큼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전 가게에 비하면 규모도 상당히 해서 덕분에 다른 직원들까지 채용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부담이 크기도 했지만 내 인생에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생각하며 열심히 해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돈 많은 남편이 차려져 편하게 장사한 중요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가장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가게의 성공과 직원들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타인이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니 직원들도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었고 남편의 도움과는 관계없이 금세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 삶에도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다 제가 가장 마주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직원들을 식사시켰고 나중에 저도 식사하러 갔는데 되돌아와서 계산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자라든 든든한 성인이 된 지기 그렇지만 예전 순수했던 학창시절처럼 소박한 연애를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게 길을 보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세상의 전부로 여겨지는 지기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 없었어. 감사하게도 시댁 식구들은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랜 지기가 남편이 되고 미지의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벤처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객분, 관리 안 들어가세요? 저기, 사장님, 그 입안에 오신 분 엄청 진상이셔서요. 저번에도 사장님 암계실을 때 문제 있었던 분인데 혹시 퇴실시킬 수는 없을까요? 그래도 우리 가게 찾아주신 고객분께 어떻게 퇴실 요청해요? 제가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웬만한 진상 고객들도 무리 없이 감당하는 직원들인데 그렇게 꺼려하는 사람이라면 대체 어느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나는 직원들 대신에 그 고객에 맡기로 했죠. 얼굴에 스팀타월을 하고 있는 고객에게 인사를 하고 발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만지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내가 저번에도 티트리 오일로 발라달라니까? 아, 이거 티트리 맞아. 아, 오일 바꿔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응대에 있어서 저희가 삼심 못했네요.
오, 자연스러운들 아줌마가 진상 고객 많이 상대했나 봐. 어디 얼굴 좀 봅시다. 또. 고객이 놀라는 소리에 저도 얼굴을 들어 고객을 확인하니 그 인간이 하필 제 전남편이었어요.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카페 많고 많은 마사지 가게 중에 왜 제 가게를 찾은 건지? 제가 예전에 괜한 버릇을 들여놨다 싶어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야기를 한 번에 번역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봤어요. 얘들아, 인연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사인들이군. 어디선가 조용히 마사지를 받아줬다가 이제는 이야기할 게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알게 됐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손님에게 마사지를 안 해준다는 식의 지시를 내리고 있거든. 손님들은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권리가 있는 거야? 남의 발을 차지 말라는 어이없는 소리야. 아, 그런 소리 하는 사장도 있구나. 네가 이딴 소리 하는 걸 알면 정신 차렸어야지. 여기 사장 나와달라고 할까? 다른 손님들도 있을 텐데 이러지 말라고 좀 조용히 해야지. 이해도 없이 손님들에게 무슨 서비스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래, 사장 나와달라고 할게. 죄송해. 조용히.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소동을 피우려는 전 남편 때문에 사색이 되어 사과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인간과 얘기하기 귀찮아. 전 남편은 남이 벌인 상황과 사색된 얼굴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어. 어디서 그런 말을 해? 너랑 헤어진 지 몇 년인데 아직도 남의 발 부축하고 있니? 그래도 다시 만난다니까 난 괜찮아. 전 남편이 난리 피우는 걸 들은 우리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 제지했어. 당신 보여?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의 남자친구에게 발을 주문이 뭔가요? 그런 소리를 해서 놀랐어요. 혹시 그가 폭력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때 갑자기 전 남편이 거품을 물고 제대로 옷도 못 갈아입고 도망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전 남편이지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도 당황해했죠. 뭐야, 이 사람 왜 쫓아다녀? 외쳤어요. 남편이 제대로 대답하자 안심해.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하고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얼기설기한 표정을 짓자 왜? 그 사람 내가 알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화내는 듯이 말했어요. 전 남편이 나타나 자세히 설명해준다면 걱정과 혼란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당신은 과거를 잊기 싫어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그를 잊었어. 지금은 당신을 만나 행복하고 지난 상처도 다 회복됐어. 아무튼 그 사람이 왜 나를 보고 도망쳤는지 궁금하다면 그 전 남편의 이름이 기백이20분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는 누구냐? 기억이 났어. 그 사기꾼 놈이 없어졌어. 한참 동안 전 남편의 이름을 찾던 중에 남편의 이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예전에 고향 친구와 의료기기 사업을 하겠다고 장난을 친 적이 있었어요. 이혼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벌였던 것이 알고 보니 투자 사기였네요. 남편은 그 사람을 의료기기 투자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말고도 사기당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았지만 정작 찾을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밀항해서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땅에서 아니 우리 동계에 있었다고 해서 놀랐어요. 여보 그놈 혹시 또 오게 되면 나한테 바로 전화줘. 내가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서 벼르고 있을 테니까 연락해서 시간만 끌어주어. 남편은 그 사기꾼을 꼭 잡아야겠다고 했어요. 이미 전 남편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행명령까지 신청한 상황이라 저도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속도 없는 양아치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상기친 사람을 보고 도망가 놓고는 겁도 없이 다시 내 가게로 찾아왔어요. 게다가 어이없는 목적을 가지고 말이에요. 어서 오셨습니다. 사장님. 전에 와주신 진정한 손님이시죠? 오늘도요.
저는 사장님께서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 죄송하지만 제 남편에게 그 남자가 왔다고 전하시겠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도 해주실래요? 제가 남편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먼저 연락했어요. 그 후에 그 놈이 도망가지 않게 전 남편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찾았다며.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일이지요? 이렇게 성공했다니 이 가게는 모두 당신의 거라며?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당신 남편도 돈이 많아. 여기도 남편이 도와준 거고. 얘야, 이 정도면 하루 매출도 나름 나오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하지 말고 본론만 말해주세요.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 좀 도와줘. 아,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 나는 옆에서 모든 것을 도왔잖아. 아, 그리고 오늘 하긴 했지만 과거에는 예의가 있잖아. 예의를 지켜 내게 도와줘. 많이는 아니고 큰 술잔만 하나만 해주실래요? 당신 정말 멋져.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셔? 응, 맞아. 당신이 내 남편을 속였다면, 아니 대단하게 여러 명을 속아서 지금 수백 원이 있다며. 그런데도 여기로 찾아왔다니. 당신 정말 겁이 없구나. 호랑이 동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던데 당신도 어디 정신 똑바로 차려봐. 당신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거니까 뭐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길래 멍청해서 말귀도 못 알아듣겠어. 당신 왔다는 소리 듣고 내가 남편이랑 경찰 불렀어. 지금 곧 올 거니까 어제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 뭐 이게 정말. 너 나중에 두고 봐. 나와 비키라고 앞이라고. 제가 바보 같은 그 남자를 잡아놓고 있는 사이 남편과 경찰이 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돈이나 달라고 떠들던 한심한 남자는 제 남편과 사기 피해자들 앞에서는 또 입을 도둑끝 못하더라고요. 결국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전 남편은 징역을 받아 교도소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찌질하게 굴었던 전 남편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되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만 제 위자료 건으로는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 남편이 재산이 쥐뿔도 없어서 압류도 불가능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소득이 조금이나마 잡혀 이행 신청을 확인하게 되었고 다음번에도 미지급되면 구치소나 유치장에 감치가 가능하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랑 엮이는 게 싫긴 하지만 그래도 제 지옥 같았던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든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든 괴롭히려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결혼은 실패로 끝날 뻔했지만 지금은 행복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행운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남편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마 남편이 아니었으면 그 남자에게 복수하거나 이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